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5년 1월 소식입니다. 고양 새 출발, GTX-A 노선 개통,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개통. 지난해 12월 28일 GTX-A 노선 개통으로 고양이 더 빠르고 편리해졌다. 기존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50분 이상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GTX-A 노선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1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킨텍스역에서 서울역 구간 요금은 4,200원이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K패스, 교통 취약 계층 및 주말 할인이 적용되어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와 정기 이용자 등은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킨텍스역에서 서울역 16분, GTX-A 길라잡이. 요금, 기본 요금 10km까지 3,200원, 추가 요금 5km당 250원, 킨텍스역에서 서울역 4,200원, 대곡역에서 서울역 3,700원, 교통카드 외 일회권 사용 시 100원 추가, 할인율,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 50%, 경로 30%, 청소년 10%, 주말 기본요금 10% 할인, 배차 간격, 2025년 상반기까지 평소 10분, 23시 이후 15분에서 18분, 최고 속도 시속 180km. GTX-A 노선도, 운정 중앙, 킨텍스, 대곡, 창릉, 향후 개통, 연신내, 서울역, 삼성, 향후 개통, 수서, 성남, 구성, 동탄. 여론조사, 경제자유구역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들에 대한 최종 지정 여부가 올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인지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고양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다. 경제자유구역 여론조사 개요. 대상 18세 이상 고양 시민 1,000명. 기간 2024년 12월 12일부터 16일 5일간. 방식 휴대전화 웹조사 70%, 전화조사 30%. 경제자유구역 인지도.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인지도는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 8.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4.6%, 들어는 보았다 33.2%를 합쳐 총 66.2%가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과 50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응답자의 33.9%는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경제자유구역 필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89%, 매우 필요하다 52.9%, 다소 필요하다 36.1%로 매우 높게 집계됐다. 특히 40대 응답자들의 97.5%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7%에 그쳤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별로 필요하지 않다 4.9%. 이 같은 응답은 7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경제자유구역 유치 산업.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해야 하는 산업으로는 응답자의 29.9%가 바이오 정밀 의료라고 답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바이오 정밀 의료가 가장 높게 꼽힌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K컬처 27.6%, 도심항공 등 스마트 모빌리티 21.6%,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 15.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효과성. 응답자들 대다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54.4%,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38%로 나타나 92.4%가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 기대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5%가 기대가 된다, 매우 기대가 된다 43.3%, 다소 기대가 된다 41.7%로 응답했다. 반면 12.3%는 기대되지 않는다,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2%,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10.3%로 답변했다.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잠들지 않는 도시 라스베이거스. 글로벌 경제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12번째 사례로 관광 마이스 산업 중심지,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살펴본다. 1. 사막의 기적으로 이룬 도시. 1829년 스페인 탐험대 중 한 명이 지금의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발견했다. 사막 오아시스 주변에 자라는 야생 목초들을 보고 목초지라는 뜻의 라스베이거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황량한 목초지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되었다.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도시는 미국 서부의 역사, 정신과 함께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모르몬교 신도들이 정착했던 곳이다. 미국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몰린 이들은 19세기 중반 지금의 유타주로 이주했고 그중 일부는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했다. 하지만 사막의 혹독한 기후와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정착은 오래가지 못했다. 20세기 초에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철도 중간 기착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부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다. 그러다 1931년 라스베이거스 성장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인 후버댐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네바다주가 도박을 합법화하면서 라스베이거스는 술과 도박, 기타 오락거리를 찾는 후버댐 노동자들의 천국이 되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 주민들도 라스베이거스로 유입되면서 순식간에 인구가 5,000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유대인 마피아 조직이 호텔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면서 라스베이거스는 그야말로 환락의 도시가 되었다. 2.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움.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은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길게 뻗은 대로 양옆으로 유명한 호텔과 카지노들이 즐비해 있다. 이들은 각자 독특한 테마와 화려한 디자인으로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호텔 하나하나가 명소다. 예를 들어 한 호텔은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상하며 또 다른 호텔은 파리의 에펠탑과 개선문의 축소판으로서 마치 파리에 온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킨다. 라스베이거스의 구시가지인 프리몬트 스트리트 역시 대표적인 명소다. 높이 27m, 길이 419m의 반월형 천장으로 덮인 거대한 실내거리는 화려한 LED쇼와 길거리 공연,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져 밤마다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라스베이거스는 아름다운 대자연으로도 유명하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사막의 붉은 암석이 압도적인 레드록 캐년이 펼쳐지며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그랜드 캐년도 자동차로 3,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3. 전 세계 관광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세계적인 관광도시 라스베이거스는 현재 관광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다. 회의,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회를 포함하는 마이스는 특정 목적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높은 경제 파급 효과 때문에 굴뚝이 없는 산업이라 불리며 세계의 선진 도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는 도시의 다양한 매력을 기반 삼아 해당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는데 무엇보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호텔과 카지노 덕분이다.
매년 약 4천만 명의 방문객이 이 도시를 찾아 관광을 즐긴다. 고급 호텔과 관련 시설 외에도 매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쇼나 미라지 호텔의 화산쇼 등 화려한 볼거리와 세계적인 수준의 뮤지컬과 공연까지 방문객들이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여기에 대규모 이벤트와 컨벤션을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도심과 가까이 자리한 국제공항으로 접근성이 좋아 마이스 산업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는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및 기술 박람회,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의 본고장이다. 1967년부터 개최된 이 박람회는 세계 최고의 무역 박람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기술 트렌드를 살피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2025년 CES에는 4,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약 13만 5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라스베이거스의 성공, 그리고 고양.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 킨텍스가 위치한 고양시는 글로벌 마이스 산업 선도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를 통해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물리적, 정신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탄탄한 숙박 인프라 구축이다. 쾌적한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숙박시설이 라스베이거스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라스베이거스 주민들이 갖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다. 미국 서부 개척은 대체로 정부가 아닌 민간인 주도로 이뤄졌다. 고양시 역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라스베이거스 여행 정보. 프리몬트 스트리트. 라스베이거스의 옛 도심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대한 LED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빛의 쇼가 유명하다.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하이롤러.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있는 대관람차. 높이 167.6m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한 바퀴를 도는데 30분이 소요된다. 밤에 탑승하면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담긴다. 프라임 립. 라스베이거스에 자리한 많은 스테이크 하우스 중 가장 인기 있는 메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소고기 립이 대표적이다. 식당마다 조리법이 달라 다양하게 맛보는 재미가 있다. 시푸드 보일. 랍스터, 킹크랩, 새우, 홍합 등 다양한 해산물을 소스와 함께 끓이고 옥수수, 감자, 소시지 등을 곁들인 푸짐한 해산물 요리. 각자의 기호에 따라 소스를 선택할 수 있다. 새해 특집. 새해를 여는 세계의 풍경.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는 모두 한 해의 희망과 다짐이 깃들어 있다. 저마다 독특한 풍습으로 희망찬 시작을 기원하는 모습은 흥미롭고 다채롭다. 각국에서 펼쳐지는 새해맞이 풍경을 따라가 보자. 미국. 타임스퀘어에서의 환호와 설렘. 샵 볼드롭, 샵 새해 첫 키스. 미국의 새해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볼드롭 행사로 유명하다. 매년 12월 31일 밤 수많은 사람이 타임스퀘어에 모여 거대한 유리공이 자전거와 함께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린다. 공이 내려오며 폭발하는 환호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분위기가 절정을 이룬다. 자정이 지나면 가까운 사람들과 키스를 나누는 전통이 이어진다. 이는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새해의 다짐을 공유하는 순간이다. 화려한 볼드롭과 따뜻한 새해 첫 키스가 어우러지며 미국의 새해는 활기와 감동이 가득한 시간으로 시작된다. 일본. 고요하고 정갈한 새해맞이. 샵 하츠모데, 샵 오세치요리. 일본의 새해인 오쇼가스는 양력 1월 1일에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일본인들은 신사나 절을 찾아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참배, 하츠모데를 한다. 하츠모데는 일본인들에게 고요하고 정갈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전통이다.
오쇼가스의 상징적인 음식은 오세치 요리다. 나무 상자에 정갈하게 담긴 연근과 새우는 각각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와 장수를 뜻한다. 이러한 음식은 가족이 함께 나누며 새해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더한다. 또한 연하장을 통해 친지들에게 덕담을 전하는 전통이 이어진다. 손수 쓴 글귀에는 새해를 축하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일본의 오쇼가스는 소박하지만 깊은 정서가 담긴 명절이다. 중국, 거리를 메우는 붉은 물결, 샵 폭죽, 샵 홍바오. 중국의 새해는 음력 설인 춘절로 시작된다. 붉은색으로 장식된 거리는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며 폭죽 소리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붉은색은 악귀를 쫓고 행운을 부른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춘절 전날 가족들은 춘옌이라 불리는 희망의 글귀를 문에 붙인다. 기룬 가득과 같은 문구는 새해의 소망을 담고 있다. 만두와 춘권 같은 음식은 상징성이 크다. 만두는 동전 모양을 닮아 재물을, 춘권은 번영을 상징한다. 홍바오, 붉은 봉투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들은 이 봉투를 받고 그 안에 담긴 용돈으로 새해의 기쁨을 더한다. 춘절은 가족 간의 화합과 번영의 염원이 담긴 중국 최대의 명절이다. 스페인, 12개의 포도알, 한 해의 행운을 담다. 샵 행운의 포도알, 샵 12번의 종소리. 스페인에서는 새해 전야에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포도알을 하나씩 먹는 풍습이 있다. 12번의 종소리는 새해의 12달을 상징하며 각 포도알은 달마다의 행운을 기원한다. 이 풍습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많은 사람은 종소리가 울리는 동안 소원을 빌며 포도알을 먹는데 이 순간은 스페인인들에게 소중한 의식으로 여겨진다. 또한 친구나 이웃과 함께 웃음과 축하를 나누며 새해의 첫 순간을 즐기는 전통도 이어진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새해는 단순히 한 해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도약하는 시간이다. 이탈리아, 붉은 속옷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샵 붉은 속옷, 샵 물건 던지기. 이탈리아에서는 새해 전야에 붉은 속옷을 입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 붉은색이 사랑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이는 새 출발을 기원하는 강렬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탈리아인들에게 붉은 속옷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새해의 희망과 열정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풍습도 있다. 이는 과거의 불운과 아쉬움을 떨쳐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독특한 전통은 이탈리아인들이 새해를 새로운 시작으로 맞이하는 자세를 잘 보여준다. 덴마크, 깨진 접시로 나누는 행운, 샵 문 앞, 샵 깨진 접시. 덴마크에서는 새해 첫날 아침 집 문 앞에 쌓인 깨진 접시 조각의 양이 많을수록 한 해 동안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다고 믿는다. 새해 전날 밤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접시를 들고 친구나 이웃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서 접시를 던져 깨뜨린다. 이렇게 깨진 접시 조각은 단순한 파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하는 행운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때로는 접시를 던지는 과정에서 웃음과 장난이 섞여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덴마크 사람들에게 이 전통은 단순히 새해를 기념하는 행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스코틀랜드, 퍼스트 푸팅, 첫 손님과 함께, 샵 퍼스트 푸팅, 샵 빵과 석탄. 스코틀랜드에서는 퍼스트 푸팅이라는 특별한 새해 풍습이 있다. 새해 첫 손님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은 한 해의 운을 좌우한다고 믿으며 이때 손님의 특징과 행동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키가 크고 검은 머리를 가진 남성이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 손님이 가져오는 선물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긴다. 손님은 술, 빵, 석탄 같은 물건을 들고 오는데 술은 축복과 기쁨을, 빵은 풍요를, 석탄은 집안의 온기를 상징한다. 퍼스트 푸팅은 단순히 첫 손님을 맞이하는 행위가 아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며 서로의 새해를 축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 풍습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관계를 중시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함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보여준다. 육아 상담소, 독자 참여. Q&A. 우리 아이의 육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들. 명확한 답을 찾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속상하기만 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육아 고민과 솔루션을 들어보자. Q1. 터울이 큰 형제 관계. 10살, 3살 형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형은 동생이 태어났을 때 든든한 조력자였는데 동생이 자라면서 서로 충돌이 잦아지자 동생과 평등하게 대해달라며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린 동생을 형처럼 혼낼 수도 없고 나이 차이가 꽤 있으니 의견을 조율해주기도 어렵고요. 이럴 때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채소희, 가명. A. 첫째 아이가 10살이니 공평함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아이로서 어른과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고 있고 그것이 왜 공정한지 설명해 주는 거죠. 초등학생인 첫째와 3살인 둘째가 다른 대우를 받는 것도 이야기를 통해 설득하면 좋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아이가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아이의 감정과 마음을 우선 수용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라는 식으로요. 동생은 형과 달리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스스로 조절이 어려우니 행동의 범위와 반경을 지속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나아가 그 과정에서 부모님뿐 아니라 형도 동생을 차분하게 훈육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자신과 동생이 다르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깨우칠 수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활동을 계획할 때 첫째와 둘째가 원하는 바가 다르다면 양쪽을 모두 충족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 주말 하루는 첫째가 원하는 활동을, 나머지 하루는 둘째가 원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보와 타협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르치면서 공평함을 배우게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둘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한다면 동생이 원하는 활동을 할 때도 형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 배려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덧붙이면 더욱 좋겠죠. Q2. 친구들을 때리는 아이. 제 아이는 34개월 남자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에게 계속 손찌검을 한다네요. 문제는 특정한 이유 없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기분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못살게 군다는데 제가 아무리 타일러도 안 고쳐지네요.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는 것도 망설여지는데 뭔가 확실한 솔루션이 없을까요? 황현경, 가명. A. 34개월 아기라면 자기조절을 잘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불편한 감정을 전했다거나 반대로 신나는 마음에 몸으로 격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감정이나 욕구 조절이 어렵고 처벌 민감도가 낮아 훈육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기르려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 줘야 해요.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면 부모가 어떻게 개입할 것임을 우선 말로 알려주고 실제로 상황이 펼쳐지면 행동으로 개입합니다. 친구를 때리면 안 돼. 때리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친구를 때릴 것 같으면 바로 개입하는 거죠. 친구와 아이 사이를 가로막고 선다거나 아이의 손을 붙잡으며 아이의 자기 조절을 돕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조절해 주는 것을 공동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동조절을 경험하면 곧 자기 조절력으로 이어집니다. 또 개입하기 전에 아이의 불편함이나 흥분된 마음을 이래서 불편했구나.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아.
처럼 말을 먼저 해주면 아이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에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훈육하고 있다고 전하고 선생님과 훈육 방향성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도가 지나칠 때는 친구들과 잠시 떼어놓아 자연스럽게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제안해 보세요. Q3. 혼자 밥을 먹지 않는 아이. 4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체격이 또래보다 작은 편이라 조금이라도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려서부터 계속 먹여주는 버릇했더니 스스로 밥을 먹지 않아요. 근데 또 어린이집에서는 스스로 잘 먹는다 하더라고요. 반면 집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먹지 않아서 결국 또 입에 넣어주게 되네요. 어떻게 해야 혼자 밥을 잘 먹게 될까요? 임수연, 가명. A. 질문에 분명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스스로 먹는데 집에서는 잘 안 먹는 이유는 결국 부모님이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먹여주질 않으니까요. 아이는 경험을 통해 예측을 하는데요. 집에서는 밥을 안 먹고 딴짓하면 결국 엄마가 먹여주는구나 라는 경험이 쌓인 것이죠. 더구나 식탐이 많지 않은 아이는 스스로 먹는 것보다 부모님의 손을 빌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경험일 수 있거든요. 우선 식사 환경을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의자 발 받침대의 높이가 적절하고 무릎과 엉덩이가 90도로 착석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몸이 의자에 안정적으로 지지돼야 밥을 떠먹는 것과 같은 소근육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충분히 배고픈 상태로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최소 2시간 전부터 간식을 주지 마세요. 식판에 아이가 먹고 싶은 만큼 배식하고 스스로 먹게 하되 엄마 아빠의 밥그릇을 보여주며 식사가 끝나간다는 것을 계속 인지해 주는 거죠. 단 계속 격려는 해주세요. 식판에 담긴 식사량은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이 좋아요. 다 먹고 나면 칭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먹고 싶다면 놀라는 척하며 더 칭찬해 주세요. 다 먹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에도 배고픔을 느낀다면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먹으려 할 테니까요. 그러니 더 먹이려고 애쓰는 편이 좋지만 더 먹이고 싶다면 먹여주기보다는 우리 3숟갈만 더 먹어볼까?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5년 1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